몸은 멈춰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 쉬고 있는데 쉬어지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데 조용하지가 않다.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무언가를 돌린다. 이건 나태가 아니다. 게으름도 아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멈추면 뭔가 놓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는 시간조차 채우려 한다. 영상을 보고 글을 읽고 생각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것도 쉼은 아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바쁜 것일 뿐이다. 지금 이 시간은 그 마음을 고치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그런 마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다. 마음은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하도록 길들여졌다. 생각하고 외우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다. 학교에서는 집중하라고 했고 집에서는 숙제를 하라고 했다. 쉬는 시간에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자라면서 마음은 계속 작동하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였다. 멈추는 건 이상한 일이 되었고 가만히 있는 건 불안한 일이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은 이미 어제 생각을 이어간다. 오늘 할 일을 떠올리고 어제 못한 일을 반추한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본다. 영상을 보면서도 다음 영상을 생각한다. 잠들기 전까지 마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 태어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울고 웃을 수 있었다.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잤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감정보다 이성을, 본능보다 계획을, 지금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배웠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그 훈련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쉬어도 되는 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작동한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한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아까 그 말 잘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마음은 멈추는 법을 모른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번뇌의 습이라고 한다. 마음이 오랫동안 반복한 패턴이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마치 자전거를 타듯 한 번 배우면 몸이 기억한다. 마음도 그렇다.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훈련되어 왔을 뿐이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마음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마음은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냥 마음이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쉬려고 한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막상 누우면 생각이 더 많아진다. 왜 그럴까? 마음은 습관의 산물이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낯설다. 마치 평생 뛰어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 서 있으려 하는 것과 같다. 몸이 근질근질하고
다시 움직이고 싶어진다. 마음도 그렇다. 평생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았으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자꾸 생각거리를 만든다. 없는 문제도 떠올리고 지나간 일도 꺼내온다. 저 사람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실수였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조차 또 하나의 생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 자신을 탓한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쉬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편해 보여도 마음속은 똑같이 바쁘다. 누구나 마음은 쉬지 않는다. 그게 마음의 본성이다. 자바암경에서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한다. 원숭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이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로 옮겨 다닌다. 마음도 그렇다. 이 생각 저 생각을 오가며 한 곳에 머물지 못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원숭이는 더 날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멈추려 하면 할수록 더 요동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원숭이를 쫓지도 말고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그냥 바라본다. 마음도 그렇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둔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다. 멈추려 하지 않는 것.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그저 바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조금은 쉬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하도록 길들여졌다. 생각하고 외우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다. 학교에서는 집중하라고 했고 집에서는 숙제를 하라고 했다. 쉬는 시간에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자라면서 마음은 계속 작동하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였다. 멈추는 건 이상한 일이 되었고 가만히 있는 건 불안한 일이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은 이미 어제 생각을 이어간다. 오늘 할 일을 떠올리고 어제 못한 일을 반추한다.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본다. 영상을 보면서도 다음 영상을 생각한다. 잠들기 전까지 마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 태어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울고 웃을 수 있었다.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잤다. 하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감정보다 이성을, 본능보다 계획을, 지금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배웠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그 훈련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쉬어도 되는 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작동한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한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아까 그 말 잘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마음은 멈추는 법을 모른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나는 쉬지 못할까? 왜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할까?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평생 달리기만 연습한 사람에게 갑자기 멈춰 서 있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몸이 근질근질하고 다시 뛰고 싶어진다. 마음도 그렇다. 평생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낯설다. 그래서 자꾸 생각거리를 만든다. 없는 문제도 떠올리고 지나간 일도 꺼내온다. 저 사람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실수였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쓸모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마음은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 과거든 미래든 일단 생각하고 본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익숙하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뭔가 놓칠 것 같으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번뇌의 습이라고 한다. 마음이 오랫동안 반복한 패턴이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마치 자전거를 타듯 한 번 배우면 몸이 기억한다. 마음도 그렇다.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는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훈련되어 왔을 뿐이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마음을 탓할 필요는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마음은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거 읽고 나면 뭐 하지? 저녁은 뭐 먹지? 내일 일은 어떻게 되려나?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냥 마음이 그런 것이다. 사람들은 쉬려고 한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막상 누우면 생각이 더 많아진다. 왜 그럴까? 마음은 습관의 산물이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낯설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오히려 불안하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든다. 영상을 튼다. 음악을 켠다. 적어도 뭔가는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그건 쉼이 아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바쁜 것이다. 진짜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집중하는 법만 가르쳤다.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법, 빠르게 판단하는 법. 하지만 아무도 생각을 멈추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법을 모른다.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조차 또 하나의 생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 자신을 탓한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쉬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편해 보여도 마음속은 똑같이 바쁘다. 누구나 마음은 쉬지 않는다. 그게 마음의 본성이다. 자바암경에서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한다. 원숭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이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로 옮겨 다닌다. 마음도 그렇다. 이 생각 저 생각을 오가며 한 곳에 머물지 못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원숭이는 더 날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멈추려 하면 할수록 더 요동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원숭이를 쫓지도 말고 붙잡으려 하지도 말고 그냥 바라본다. 마음도 그렇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둔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다. 멈추려 하지 않는 것.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그저 바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조금은 쉬고 있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걸 막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걸 잡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그냥 흐르게 둔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느려진다. 억지로 느려진 게 아니라 저절로 느려진다. 쫓지 않으니 도망가지 않는다. 붙잡지 않으니 저항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쉼이다. 멈추려 하지 않는 쉼, 고치려 하지 않는 쉼,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쉼. 마음은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래도 괜찮다. 멈추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바쁜 마음과 함께 있으면 된다. 나는 지금 생각이 많구나. 나는 지금 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조금은 쉬고 있는 것이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바쁜 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고치려 들면 오히려 더 피곤해진다. 그냥 바쁜 마음을 그대로 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들은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파에 앉아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 영상을 본다. 글을 읽는다. 음악을 듣는다. 생각을 이어간다. 그건 쉼이 아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바쁜 것이다. 진짜 쉼이란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 상태이다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너무 조용하면 불안하고 너무 비어 있으면 불편하다. 그래서 쉬는 척 하면서도 뭔가를 한다. 핸드폰을 본다. 유튜브를 틀어놓는다. 배경음악을 깐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다만 그건 쉼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쉬려고 한다. 오늘은 푹 쉬어야지라고 다짐한다. 그런데 막상 쉬려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누워 있으면 시간이 아까운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낭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가벼운 영상을 본다. 편한 책을 읽는다. 음악을 들으며 멍을 때린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오늘 푹 쉬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몸은 쉬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쉬지 않았다. 눈은 계속 움직였고 귀는 계속 들었고 머리는 계속 무언가를 처리했다. 그래서 다음날 여전히 피곤하다. 쉬었는데도 개운하지 않다. 어제 하루 종일 쉬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건 쉼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애초에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덜 바쁜 상태를 쉼이라고 착각한다. 일하다가 멈추면 쉬는 거라고 생각한다. 책상에서 일어나면 쉬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 오늘 있었던 일을 반추한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 때 내일 할 일을 떠올린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영상을 보면서도 머릿속에선 다른 생각이 흐른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내일 회의 준비는 했나? 이러고 있어도 괜찮나? 이게 쉼일까? 아니다. 이건 그냥 조금 덜 바쁜 상태일 뿐이다. 진짜 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항상 하는 것만 배워왔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무언가를 하라고 했다.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하지만 아무도 그냥 있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시간에도 뭔가를 한다.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SNS를 보거나 적어도 뭔가는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불안이 쉼을 방해한다. 사람들은 쉬려고 하지만 동시에 쉬는 걸 두려워한다. 쉬면 뒤처질 것 같다. 쉬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쉬면서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려 한다. 쉬는 김에 책이라도 읽어야지. 쉬는 김에 운동이라도 해야지. 쉬는 김에 명상이라도 해야지. 쉼조차 생산성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그건 쉼이 아니다. 그건 다른 종류의 일이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쉼을 지라고 한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흔들리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쫓지 않고 아무것도 피하지 않는 상태.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태를 두려워한다. 너무 조용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소음을 만든다. 영상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생각을 이어간다.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안전하니까. 고요는 무섭다. 침묵은 불편하다. 고요 속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게 두렵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행복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고요 속에서 떠오른다. 그 질문들이 무섭다. 답을 모르겠으니까. 아니, 답을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고요를 피한다. 소음 속에 머문다.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한다. 적어도 뭔가 하고 있으면 그 질문들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질문을 피한다고 해서 질문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쌓인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깨닫는다.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걸. 하지만 그때도 쉬는 법을 모른다. 어떻게 쉬지? 쉬면 뭘 하지? 쉼조차 방법을 찾으려 한다. 명상을 배우고 요가를 하고 힐링 여행을 간다. 그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쉬기 위한 일이 되어버린다. 진짜 쉼은 방법이 필요 없다. 그냥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숨 쉬며 있는 것.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 무언가를 하며 살았다.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았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다. 이래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그 불안이 다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렇게 쉼은 멀어진다.
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진짜 쉼을 찾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지금 이 상태를 인정하는 것. 나는 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조금은 쉬고 있는 것이다. 완벽하게 쉴 필요는 없다. 제대로 쉴 필요도 없다. 그냥 쉬지 못하는 마음을 그대로 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마음은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비어 있으면 불안하다. 고요하면 오히려 시끄러워진다. 아무 소리도 없으면 머릿속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백을 채우려 한다. 침묵이 오면 말을 하고, 혼자 있으면 영상을 틀고, 생각이 멈추면 또 다른 생각을 꺼내든다. 이건 습관이다. 오래된 습관. 어릴 때부터 우리는 공백을 견디지 못하도록 길들여졌다. 심심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멍하게 있으면 게으르다고 들었다. 그래서 항상 뭔가로 시간을 채워야 했다.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와 놀거나, 가만히 있는 건 허용되지 않았다. 뭐 하니?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이거라도 해. 그렇게 공백은 채워져야 하는 것이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핸드폰을 꺼낸다. 신호등 앞에 서면 문자를 확인한다. 화장실에 가서도 영상을 본다. 단 몇 초의 공백도 견디기 힘들다. 왜 그럴까? 공백이 오면 생각이 찾아온다. 하고 싶지 않은 생각, 피하고 싶은 감정.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들이 공백 속에서 고개를 든다. 그게 무섭다. 그래서 공백을 채운다. 영상으로, 음악으로, 일로, 사람으로. 무엇이든 좋다. 공백만 아니면 된다. 하지만 공백을 채울수록 마음은 더 바빠진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처리한다. 쉴 틈이 없다. 그리고 결국 지친다. 하지만 지쳐도 멈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멈추면 공백이 오니까. 그 공백이 두렵다. 그 고요가 불편하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한다. 쉬는 시간에도,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마음은 한 번도 비어있지 않는다. 사람들은 공백을 싫어한다. 공백은 무의미하고, 공백은 지루하고, 공백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공백을 채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본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뭔가를 본다. 식사할 때도, 걸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대기실에서도 공백이 생기면 즉시 채운다. 마치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공백은 나쁜 게 아니다. 공백은 쉼이다. 공백은 여유다. 공백은 마음이 숨 쉬는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백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무섭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만나지 않으려 한다. 끊임없이 바쁘게 살면서 그 질문을 피한다. 나중에 생각해야지. 지금은 바빠. 여유 생기면 그때. 하지만 여유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유가 생기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공백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아무것도 없는 공백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이 보인다. 꾸미지 않은 나, 숨기지 않은 나, 바쁘지 않은 나, 그런 나를 보는 게 두렵다. 이게 나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이게 내 인생인가? 이런 생각들이 공백 속에서 떠오른다. 그래서 공백을 피한다. 불교에서는 공을 말한다. 비어있음. 하지만 그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집착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마음이 공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공백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공백 속에서 만나게 될 나 자신이 무서워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나, 무엇을 가진 나, 무엇을 이룬 나가 아니라 그냥 있는 나. 그 나를 마주하는 게 두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계획을 세운다. 적어도 뭔가 하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잊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쌓인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깨닫는다. 자신이 평생 자기 자신을 피해 살아왔다는 걸. 하지만 그때도 마주하는 게 두렵다. 어떻게 마주하지? 마주하면 뭐가 달라지지? 마주함조차 방법을 찾으려 한다. 명상을 배우고 상담을 받고 책을 읽는다. 그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공백을 채우는 방법이 되어버린다. 진짜 공백은 채우는 게 아니다. 그냥 비워두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채로 두는 것.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평생 채우며 살았으니까. 평생 공백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공백을 피하며 살았다. 그러니 비어있으면 불안하다. 이래도 되나? 이렇게 있어도 괜찮나? 그 불안이 다시 무언가를 채우게 만든다. 그렇게 공백은 사라진다. 공백은 나쁜 게 아니다. 고요는 이상한 게 아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오랫동안 소음 속에 살았으니 조용함이 낯설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았으니 비어있음이 불편하다. 그게 당연하다. 억지로 공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도 된다. 고요를 즐겨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공백이 두렵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나는 지금 공백을 피하고 있구나라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조금은 공백과 함께 있는 것이다. 완벽하게 비워낼 필요는 없다. 제대로 고요할 필요도 없다. 그냥 공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마음은 공백을 견디지 못한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랫동안 채워진 상태에 익숙했으니 비어있는 상태가 불안한 것이다. 그걸 고칠 필요는 없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다. 공백을 채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괜찮다. 공백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대로 괜찮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쉼의 시작이다. 쉬지 못하는 건 의지 부족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탓한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제대로 쉬지 못할까? 하지만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쉬지 않는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쉬지 않는 게 익숙하다. 바쁜 게 편하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이다. 사람들은 바쁜 상태에 익숙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를 하며 산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집안일을 하고, 콘텐츠를 본다. 그렇게 하루가 간다. 그게 일상이다. 그런데 갑자기 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래도 되나 싶다. 왜냐하면 쉬는 상태가 낯설기 때문이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바쁜 게 정상이다. 쉬는 건 비정상이다. 그래서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 않는다. 몸은 멈춰 있어도 마음은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그리고 결국 다시 뭔가를 한다. 핸드폰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청소를 하거나 계획을 세운다. 적어도 뭔가는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다. 나약함도 아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훈련되어 있을 뿐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바쁘게 살도록 길들여졌다. 학교에서는 시간표대로 움직였다.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점심시간도 정해져 있었다. 집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숙제를 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내일을 준비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였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한다.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멈추는 건 허용되지 않았다. 쉬면 뒤처진다. 멈추면 끝이다.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쉬는 게 두렵다. 쉬면 뒤처질 것 같다. 멈추면 끝날 것 같다. 그 두려움이 쉼을 방해한다.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한다. 좀 쉬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막상 쉬려고 하면 죄책감이 든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나만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 그 죄책감이 다시 일을 하게 만든다. 그렇게 쉼은 멀어진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쉬는 건 사치다. 이런 메시지를 평생 들으며 살았다. 그래서 쉬는 게 불편하다. 쉬는 게 마치 잘못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쉬는 건 잘못이 아니다. 쉬는 건 당연한 권리다. 필요한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허락하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지 못한다. 조금만 더 하고 쉬어야지. 이거 끝내고 쉬어야지. 나중에 쉬어야지. 그렇게 쉼을 미룬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이 생긴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끝이 없다. 그래서 영원히 쉬지 못한다. 중화암경에서는 이걸 무명이라 한다. 알지 못함.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쉬어도 된다는 것, 멈춰도 된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걸 알지 못한다.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걸 모른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한다. 쉬어도 되는 시간에도 뭔가를 한다. 그게 익숙하니까.
그게 안전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면 지친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삶이 지친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한다. 왜냐하면 멈추는 법을 모르니까. 쉬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평생 쉬지 않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몸에 배었다. 그게 마음에 새겨졌다. 그래서 쉬려고 해도 쉬어지지 않는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시대가 그렇게 요구했고, 환경이 그렇게 길들였다. 개인이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는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그렇게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쉬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갑자기 바뀔 리 없다. 마치 평생 오른손으로 글을 쓴 사람에게 갑자기 왼손으로 쓰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어렵다. 당연히 어렵다.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쉬는 것도 마찬가지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쉬는 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쉬려고 해도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천천히 조금씩 쉬는 연습을 하면 된다. 억지로 완벽하게 쉬려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쉬는 시간을 늘려가면 된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핸드폰도 보지 않고 영상도 보지 않고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다. 처음엔 불편하다. 당연히 불편하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불편함을 그대로 둔다. 아, 지금 불편하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된다. 고치려 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둔다. 그렇게 조금씩 쉬는 시간을 늘려간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쉬는 게 조금 덜 불편해진다. 완전히 편해지진 않아도 조금은 견딜만해진다. 그게 시작이다. 쉬지 못하는 건 의지 부족이 아니다. 오랫동안 쉬지 않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그게 몸에 배었고 마음에 새겨졌다. 그러니 갑자기 바뀔 리 없다. 천천히 조금씩 바뀌면 된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둔다. 나는 지금 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조금은 쉬고 있는 것이다. 완벽하게 쉴 필요는 없다. 제대로 쉴 필요도 없다. 그냥 쉬지 못하는 마음을 그대로 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쉼표 없이 달리는 문장처럼 살아왔다. 문장에는 쉼표가 필요하다. 쉼표가 없으면 문장이 숨을 쉬지 못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쉼표가 없으면 삶이 숨을 쉬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쉼표 없이 달려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표 없이 이어진다.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무언가를 한다. 쉼표가 없다. 숨 쉴 틈이 없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간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같은 하루가 온다. 쉼표 없이 계속 이어진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쉼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쉼표를 찍을 줄 모른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 모른다. 평생 달리기만 했으니까. 학교에서도 쉼표 없이 달렸다.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갔고, 학원이 끝나면 숙제를 했다.
쉼표가 없었다. 그게 당연했다. 열심히 해야 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쉬면 뒤처진다.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쉼표를 찍지 못한다. 쉼표를 찍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멈춰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계속 달리는데 나만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쉼표를 방해한다. 그래서 계속 달린다. 지쳐도 힘들어도 계속 달린다. 멈추는 법을 모르니까. 문장에 쉼표가 없으면 읽기 힘들다.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니까. 삶도 마찬가지다. 쉼표가 없으면 살기 힘들다. 어디서 쉬어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달린다. 그리고 지친다. 하지만 지쳐도 멈추지 못한다. 왜냐하면 멈추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다. 쉬면 끝날 것 같다. 그 두려움이 계속 달리게 만든다. 사람들은 쉼표를 찾는다.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언제쯤 편해질까? 하지만 쉼표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쉼표는 스스로 찍어야 한다. 누군가 찍어주지 않는다. 상황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멈추겠다. 지금 쉬겠다. 그렇게 쉼표를 찍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 쉼표를 찍으면 죄책감이 든다. 이렇게 쉬어도 되나?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고 쉬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쉼표를 지운다. 그래서 다시 달린다. 쉼표 없이 계속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방일을 경계한다. 방일이란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게으름. 하지만 쉼은 방일이 아니다. 쉼은 마음을 돌보는 것이다.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쉼을 방일로 착각한다. 쉬면 게을러진다. 쉬면 나태해진다. 쉬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쉬지 못한다. 쉼표를 찍지 못한다. 하지만 쉼표가 없으면 문장이 무너진다. 삶도 마찬가지다. 쉼표가 없으면 삶이 무너진다. 지치고 힘들고 버티기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쉼표를 찍지 못한다. 왜냐하면 쉼표 찍는 법을 모르니까. 평생 달리기만 배웠으니까. 쉼표는 약함이 아니다. 게으름도 아니다. 쉼표는 필요한 것이다. 문장에 쉼표가 필요하듯 삶에도 쉼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걸 허락하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쉼표를 허락하지 못한다. 조금만 더, 이것만 끝내고, 나중에, 그렇게 쉼표를 미룬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나 조금 더 할 일이 있으니까. 끝이 없다. 그래서 영원히 쉼표를 찍지 못한다. 그렇게 쉼표 없이 달리는 문장처럼 쉼표 없이 살아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너진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쉼표가 찍힌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 찍은 쉼표가 아니라 강제로 찍힌 쉼표다. 몸이,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강제로 멈춘 것이다. 그게 번아웃이다. 우울이다. 탈진이다. 그 전에 스스로 쉼표를 찍어야 한다. 강제로 멈추기 전에 스스로 멈춰야 한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 쉼표를 찍는 게 마치 패배처럼 느껴진다. 나는 약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이 쉼표를 방해한다.
하지만 쉼표는 약함이 아니다. 쉼표는 지혜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게 지혜다. 끝까지 달리는 게 강한 게 아니다. 적절히 쉬는 게 진짜 강한 것이다. 마라톤 선수도 중간중간 페이스를 조절한다.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는다. 달리다가 쉬고 쉬다가 달리고 그렇게 조절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달리다가 쉬고 쉬다가 달리고 그렇게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전속력으로 달린다. 쉼표 없이 끝까지 달린다. 그러다 무너진다. 그 전에 쉼표를 찍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쉼표를 찍어야 한다. 여기서 멈추겠다. 지금 쉬겠다. 그렇게 결정해야 한다. 누군가 허락해 주길 기다리지 말고,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지금 쉰다. 그게 쉼표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언제나 할 일은 남아있다. 하지만 그래도 쉬어야 한다. 완벽하게 끝내고 쉬는 게 아니라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이다. 그게 진짜 쉼표다. 우리는 쉼표 없이 달리는 문장처럼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쉼표가 필요하다. 억지로 달릴 필요 없다. 완벽하게 끝낼 필요도 없다. 그냥 여기서 쉼표를 찍는다. 지금 이 순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린다. 지금 이 순간엔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로 간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행동했으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계속 떠올린다. 바꿀 수 없는데 계속 후회한다. 왜 그럴까? 과거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 더 나쁠 것도 없다. 그래서 과거에 머문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알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미래로 간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괜찮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인데 계속 걱정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불안해한다. 왜 그럴까? 미래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생각하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한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동안 지금은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하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마음은 지금에 있지 않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친다. 그래서 쉬지 못한다. 몸은 지금 여기 있어도 마음은 어제나 내일에 있다. 그러니 쉴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별로 없다. 숨을 쉬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고 그냥 존재할 뿐이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없다. 하지만 마음은 문제를 만든다. 과거의 일을 꺼내와서 문제로 만들고 미래의 일을 상상해서 문제로 만든다. 지금은 괜찮은데 마음이 괜찮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불안하다. 불안은 지금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서 온다. 그때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불안을 만든다. 하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다. 생각일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안 왔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지금뿐이다. 하지만 마음은 지금을 믿지 못한다.
지금은 너무 단순하다. 너무 평범하다.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로 간다. 적어도 그곳에는 생각할 거리가 있으니까. 후회할 일도 있고, 걱정할 일도 있고, 계획할 일도 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그냥 있을 뿐이다. 그게 지루하다. 그게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에 머물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정념을 말한다. 바른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하지만 그게 어렵다. 마음은 자꾸 딴 데로 간다. 지금에 머물려고 하면 과거 생각이 떠오른다. 아, 그때 그 일. 그렇게 과거로 간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려 하면 미래 생각이 떠오른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미래로 간다. 마음은 지금에 머물지 못한다.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한다. 지금 여기에 있어서 뭐가 좋은데?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지금을 밀어낸다. 하지만 과거를 아무리 반성해도 바뀌지 않는다. 미래를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있느냐? 그것만이 실제다. 하지만 마음은 실제를 피한다. 실제는 너무 평범하고 실제는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생각 속으로 도망친다. 과거와 미래라는 생각의 세계로. 그곳에서는 뭐든 할 수 있다. 과거를 다시 살 수도 있고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건 지금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불안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 생각 속에서 바꿀 수 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 미래는 아직 안 온 일이니 생각 속에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일어난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내 계획대로 흐르지 않는다. 그게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을 피한다. 과거와 미래로 도망친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과거도 미래도 내 것이 아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안 왔다. 진짜 내 것은 지금뿐이다. 하지만 지금을 놓친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느라. 지금은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또 후회한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오늘도 그냥 흘려보냈네. 하지만 오늘을 흘려보낸 건 마음이다. 몸은 오늘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제와 내일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을 놓쳤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린다. 지금 이 순간엔 머물지 않는다.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지금뿐이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실제는 지금이다. 그 지금을 놓치고 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억지로 지금에 머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에 집중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본다. 아, 지금 과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조금은 지금에 있는 것이다. 완벽하게 지금에 머물 필요는 없다.
항상 지금에 있을 필요도 없다.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걸 바라본다.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가는 대로, 미래로 가면 미래로 가는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저절로 돌아온다. 그게 지금이다. 쉬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긴장된다. 이상한 일이다. 쉬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제대로 쉬어야 하는데 이렇게 쉬는 게 맞나? 충분히 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쉼을 방해한다. 쉼조차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다. 제대로 쉬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또 다른 일이 된다. 그래서 쉬려고 할수록 더 피곤해진다. 사람들은 쉼에도 기준을 만든다. 이 정도는 쉬어야지. 이렇게 쉬어야 효과가 있지. 제대로 쉬려면 이래야 해. 쉼에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명상을 하면 제대로 쉬는 거라고 생각한다. 요가를 하면 제대로 쉬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명상을 배우고 요가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도 일이 된다. 오늘 명상했나? 요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쉬려고 시작한 일이 또 다른 부담이 된다. 그래서 더 피곤해진다. 쉼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하지만 우리는 쉼조차 관리하려 한다. 효율적으로 쉬려 하고 생산적으로 쉬려 하고 의미 있게 쉬려 한다. 그게 쉼을 망친다. 쉼은 효율과 상관없다. 생산성과도 상관없다. 그냥 쉬는 것이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있는 것. 하지만 그게 불안하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쉼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쉼조차 목적을 만든다. 재충전을 위한 휴식,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명상, 쉼의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그건 쉼이 아니다. 그건 다음을 위한 준비다. 진짜 쉼은 아무 목적이 없다. 다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을 위한 것이다. 아니, 위안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목적이다. 진짜 쉼은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다. 그냥 쉬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 목적 없는 시간을 견디기 어렵다. 이 시간이 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그런 의문이 쉼을 방해한다. 그래서 쉬면서도 뭔가를 한다.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적어도 뭔가는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그건 쉼이 아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바쁜 것이다. 불교에서는 무의를 말한다. 억지로 하지 않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흐르는 대로.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위한다. 쉼조차 무언가를 위해 한다. 건강을 위해, 생산성을 위해, 행복을 위해. 그래서 쉼이 일이 된다. 제대로 쉬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쉼을 긴장으로 만든다. 제대로 쉬고 있는지 계속 확인한다. 이게 맞나? 충분히 쉬고 있나? 더 잘 쉬는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운다. 그러면 쉴 수가 없다. 머리는 여전히 바쁘니까. 쉼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점검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있으면 된다. 잘 쉬고 있는지, 제대로 쉬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쉬면 된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 평생 모든 걸 평가받으며 살았으니까. 공부도 평가받고,
일도 평가받고 인간관계도 평가받는다. 그래서 쉼조차 평가한다. 오늘 잘 쉬었나? 충분히 쉬었나? 제대로 쉬었나? 스스로를 평가한다. 그래서 쉬어도 편하지 않다. 평가가 긴장을 만드니까. 진짜 쉼은 평가 없는 시간이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시간이다. 그냥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낯설다. 평가 없는 시간, 목적 없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 그런 시간을 견디기 어렵다. 이게 뭐가 되는 건가? 이렇게 있으면 뭐가 좋은 건가? 그런 의문이 계속 떠오른다. 하지만 쉼은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쉼은 그냥 쉼이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된다. 그냥 쉬는 것. 그게 전부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쉬려 한다. 제대로 쉬어야 해. 이번에는 진짜 쉬어야 해. 그런 각오로 쉬려 한다. 하지만 그 각오가 쉼을 방해한다. 쉼은 각오가 필요 없다. 완벽할 필요도 없다. 그냥 대충 쉬면 된다. 제대로 못 쉬어도 괜찮다. 쉬다 말아도 괜찮다. 쉼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쉼조차 완벽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쉬려고 할수록 더 긴장된다. 잘 쉬어야 한다는 압박, 제대로 쉬어야 한다는 부담. 그게 쉼을 일로 만든다. 쉼은 부담 없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시간.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진짜 쉼이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못한다. 이래도 돼?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의심이 쉼을 막는다. 그래서 쉬면서도 뭔가를 한다.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다. 적어도 뭔가는 해야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진짜 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명상도 안 해도 되고 산책도 안 해도 되고 음악도 안 들어도 된다. 그냥 있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거나 그냥 누워 있어도 된다. 그게 쉼이다. 하지만 그걸 허락하지 못한다.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게 쉼인가? 뭔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쉼을 지운다. 쉬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긴장된다. 제대로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또 다른 일이 되어버린다. 억지로 제대로 쉬려 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게 쉴 필요도 없다. 그냥 대충 쉰다. 잘 쉬는지 못 쉬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쉼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진짜 쉼이다. 사람들은 쉼을 성과로 만들려 한다. 쉬는 것조차 뭔가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제대로 쉬었다. 힐링 완료. 재충전 성공. 쉼을 달성해야 할 목표로 만든다. 그래서 쉼에도 계획을 세운다. 주말에는 이렇게 쉬어야지. 휴가 때는 저렇게 보내야지. 쉬는 시간에는 이걸 해야지. 쉼조차 계획의 대상이 된다. 명상 루틴을 짜고 힐링 여행을 계획하고 휴식 스케줄을 만든다. 그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그건 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건 쉬기 위한 일이다. 일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쉼도 똑같이 한다. 쉬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오늘 계획한 대로 쉬었나? 제대로 힐링했나? 충분히 재충전했나? 그렇게 쉼을 평가한다. 그러면 쉼이 일이 된다. 해야 할 일, 달성해야 할 목표, 평가받아야 할 성과, 쉼이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제대로 된 쉼을 찾는다. 어떻게 쉬어야 진짜 쉬는 건가? 효과적인 휴식 방법은 뭔가? 제대로 힐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검색한다. 휴식 방법을 찾아보고 명상 앱을 다운받고 힐링 여행지를 알아본다. 쉼조차 정보를 모으고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된다. 그게 또 다른 일이다. 진짜 쉼은 방법이 필요 없다. 그냥 쉬면 된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표 없이 그냥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게 불안하다. 그냥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아무 계획 없이 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의미 있게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쉼을 계획하게 만든다. 그래서 쉼에도 루틴을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건강한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그렇게 쉬는 시간도 루틴으로 채운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다만 그건 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건 쉼을 위한 활동이다. 활동은 쉼이 아니다. 쉼은 활동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쉼조차 활동으로 채운다.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다. 그렇게 쉬는 시간을 채운다. 하지만 채워진 쉼은 쉼이 아니다. 진짜 쉼은 비어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시간. 하지만 그 텅 빈 시간이 두렵다. 그 시간에 뭘 하지? 그냥 있으면 뭐가 되는 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쉼을 채우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무소득을 말한다. 얻을 것이 없음. 쉼도 그렇다. 얻을 게 없어야 한다. 재충전도 아니고 힐링도 아니고 성장도 아니고 그냥 쉼.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되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 하지만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 한다. 쉬면서도 뭔가 나아지려 한다. 쉬고 나면 달라져야지. 쉬고 나면 개운해져야지. 쉬고 나면 뭔가 좋아져야지. 그런 기대를 쉼에 건다. 그래서 쉬고 나서도 평가한다. 충분히 쉬었나? 제대로 힐링했나? 달라진 게 있나? 그렇게 쉼의 성과를 측정한다. 하지만 쉼은 성과가 없다. 쉬고 나서 달라지지 않아도 된다. 나아지지 않아도 된다. 그냥 쉬었으면 된다.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쉬고도 똑같으면 뭐하러 쉬어?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닌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쉼을 부정한다. 그래서 쉼의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재충전을 위한 휴식, 더 나은 나를 위한 시간, 성장을 위한 쉼, 쉼에 거창한 의미를 붙인다. 하지만 그건 쉼을 무겁게 만든다. 진짜 쉼은 가벼운 것이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목적 없고 그냥 쉬는 것. 그게 진짜 쉼이다. 사람들은 힐링을 계획한다. 이번 주말엔 힐링해야지. 휴가 때 제대로 힐링해야지. 힐링조차 해야 할 일이 된다. 그래서 힐링 장소를 찾고 힐링 활동을 계획하고 힐링 루틴을 만든다.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는다. 힐링 중이라고 SNS에 올린다. 그게 힐링일까? 아니다. 그건 힐링처럼 보이는 활동이다. 진짜 힐링은 보여줄 필요가 없다.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냥 있는 것이다.
카페에 가든 집에 있든 어디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 그게 진짜 힐링이다. 하지만 그런 힐링은 보여줄 게 없다. 사진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성과도 없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게 힐링인가? 그냥 게으른 거 아닌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힐링을 활동으로 만든다. 그렇게 힐링조차 일이 된다. 사람들은 쉼을 성과로 만들려 한다. 명상을 하고 루틴을 짜고 힐링을 계획한다. 그것조차 일이 된다. 쉬려고 시작한 일이 또 다른 부담이 되고 또 다른 평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다. 억지로 성과를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된다. 제대로 쉬었다는 증거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냥 쉰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표 없이, 아무 성과 없이 그렇게 그냥 쉰다. 쉬고 나서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다. 쉼은 무언가를 위한 게 아니다. 쉼은 그냥 쉼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마음이 바쁜 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리듬이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간다. 사람들도 그 속도에 맞춰 산다. 빨리 일어나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한다. 느리면 뒤처진다. 그게 두렵다. 그래서 계속 빠르게 산다. 이건 개인이 선택한 게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요구한다. 회사에서는 빠른 응답을 원한다.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해야 한다. 늦으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확인한다. 메시지를, 이메일을, 알림을. 쉴 틈이 없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빨리 배우고, 빨리 익히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 느리면 뒤처진다. 그래서 쉬지 못한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안일도 빨리 해야 한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정리하고, 느리게 하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바쁘다.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그런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편지를 썼다. 편지를 보내면 답이 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게 당연했다.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이 와야 한다. 몇 분만 지나도 왜 답이 없지 싶다. 세상의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서 사람들도 빨라져야 했다. 느리게 살면 적응하지 못한다. 뒤처진다. 그게 두렵다. 그래서 마음도 빨라진다. 빨리 생각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정한다. 천천히 생각할 틈이 없다.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SNS를 보면 다들 바쁘게 산다.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한다. 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쉬어도 생산적으로 쉰다.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책을 읽는다. 그냥 쉬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불안하다. 나만 이렇게 있는 건가? 다들 뭔가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쉼을 방해한다. 세상이 쉬지 못하게 만든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 게으르면 안 된다. 항상 발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는다. 광고에서도, 영상에서도, 책에서도 더 나은 당신이 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멈추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계속 들린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다. 쉬면 끝날 것 같다. 세상이 그런 두려움을 만든다. 불교에서는 업을 말한다. 행위의 영향. 개인의 업도 있지만 사회의 업도 있다. 시대가 어떤 흐름을 만들면 개인은 그 흐름에 휩쓸린다. 지금 시대의 업은 빠름이다. 빠르게 살아야 하고, 빠르게 성장해야 하고, 빠르게 성공해야 한다. 그 흐름 속에서 개인이 느리게 살기는 어렵다. 주변이 다 빠르게 움직이니까 혼자 느리면 이상해 보인다. 뒤처져 보인다. 그게 두렵다. 그래서 마음도 빠르게 움직인다. 쉴 틈 없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한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 자본주의는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 쉬면 생산이 멈추니까,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쉬지 못하게 만든다. 더 일해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더 소비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쉬면 가난해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다. 그 두려움이 쉼을 막는다. SNS는 비교를 만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걸 사고, 나만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더 바빠진다. 더 벌려고 더 일한다. 쉴 틈이 없다. 이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시대가 만든 욕망이다. 세상이 더 가져라고 말한다. 더 이뤄라고 말한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 회사는 24시간 연결을 원한다. 퇴근해도 메시지가 온다. 주말에도 이메일이 온다. 급한 일인데 잠깐만 확인해줘. 그렇게 쉼을 침범한다. 그래서 진짜로 쉴 수가 없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회사에 있다.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불안이 쉼을 방해한다. 이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이 버텨야 한다. 그 속에서 쉼을 찾아야 한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도 스스로 쉼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 세상이 계속 요구하니까 더 해라, 더 바빠져라, 더 성장해라.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거절하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쉬지 못한다. 마음이 바쁜 건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리듬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 나는 왜 쉬지 못하는가? 그렇게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 개인이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쉴 수는 있다. 세상의 속도에 완전히 맞추지 않아도 된다. 조금 느려도 된다. 조금 뒤처져도 된다. 그게 실패가 아니다. 느리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세상이 빠르다고 나도 빨라야 하는 건 아니다. 세상이 바쁘다고 나도 바빠야 하는 건 아니다.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된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된다. 그게 허락된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도 스스로 허락하면 된다. 나는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 나는 쉬어도 괜찮다. 나는 이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그게 시작이다.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 세상의 요구에 다 응하지 않는 것. 그게 쉼을 지키는 방법이다.
마음이 바쁜 건 당연한 일이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쉴 수 있다.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두면 된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도 조금 떨어져 있을 수는 있다. 그 거리가 쉼을 만든다. 쉬지 못하는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바꾸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쉬어야 하는데,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는데, 생각을 멈춰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또 다른 짐이 된다. 그래서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냥 바라본다. 아, 지금 마음이 바쁘구나. 아, 지금 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게 전부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마음이 바쁘네. 어떻게 하지? 쉬지 못하네. 뭘 해야 하지?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마음은 문제가 아니다. 바쁜 마음, 쉬지 못하는 마음,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태다. 지금 그런 상태일 뿐이다. 해결할 필요가 없다. 고칠 필요도 없다. 그냥 그런 상태를 바라보면 된다. 지금 이렇구나.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 바라보기만 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만 하면 되나? 뭔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도움이 되나? 그런 의심이 바라봄을 방해한다. 그래서 다시 뭔가를 하려 한다. 명상을 하거나 호흡을 조절하거나 생각을 멈추려 한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일이다. 진짜 바라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보는 것. 마음이 바쁘면 바쁘구나 하고 본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하구나 하고 본다. 고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본다. 그게 바라봄이다. 불교에서는 관을 말한다. 바라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마음이 바쁘면 바쁘다고 바라본다. 바쁜 게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바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바쁘구나 한다. 그게 전부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라보면서도 판단한다. 마음이 바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쉬지 못하네. 이건 문제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바라봄이 아니다. 진짜 바라봄은 평가 없이, 판단 없이 그냥 보는 것이다. 지금 이렇다. 그게 전부다. 좋고 나쁨이 없다. 옳고 그름도 없다. 그냥 지금 이런 상태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게 쉼의 시작이다. 바꾸려 하지 않으니 애쓰지 않아도 된다. 고치려 하지 않으니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둔다. 바쁜 마음은 바쁜 대로,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억지로 편해진 게 아니라 저절로 편해진다. 왜냐하면 바꾸려는 압박이 없으니까. 이래야 한다는 요구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니까. 사람들은 마음을 통제하려 한다. 생각을 멈춰야지.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평온해져야지. 그렇게 마음을 조종하려 한다. 하지만 마음은 통제되지 않는다. 생각을 멈추려 하면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면 더 요동친다. 평온해지려 하면 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통제하려는 것 자체가 마음을 긴장시키니까.
그래서 통제하지 않는다. 그냥 둔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둔다.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둔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둔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는다.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않는다. 그냥 흐르게 둔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듯,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도 그렇게 흐르게 둔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저절로 가라앉는다. 억지로 가라앉힌 게 아니라 저절로 가라앉는다. 쫓지 않으니 도망가지 않는다. 붙잡지 않으니 저항하지 않는다. 그냥 흐르다가 저절로 멈춘다. 그게 진짜 고요다. 만든 고요가 아니라 저절로 찾아온 고요다. 사람들은 고요를 만들려 한다. 명상을 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환경을 정돈한다. 이렇게 하면 고요해지겠지. 그렇게 고요를 만들려 한다. 하지만 만든 고요는 진짜 고요가 아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환경이 바뀌면 사라진다. 진짜 고요는 환경과 상관없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 바쁜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요는 상태가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이다. 시끄러워도 시끄럽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게 고요다. 바빠도 바쁘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게 고요다. 고요는 조용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밖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고요다. 그 고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저절로 찾아온다. 바꾸려 하지 않을 때,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저절로 찾아온다. 쉬지 못하는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쉬어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지 않아도 된다. 왜 나는 쉬지 못할까? 그렇게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쉬지 못하는 마음을 바라본다. 아, 지금 쉬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전부다. 바꾸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쉬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과 거리가 생기니까. 바쁜 마음과 그 마음을 바라보는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그 거리가 쉼이다.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게 쉼이다. 완벽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 항상 바라볼 필요도 없다. 가끔 떠올릴 때 바라보면 된다. 아, 지금 또 바쁘게 생각하고 있네.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쌓이면 조금씩 바뀐다.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바뀐다.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에 휩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렇게 조금씩 변한다. 느리게, 천천히, 알아채지 못할 만큼 천천히. 하지만 변한다. 쉬지 못하는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다. 그것만으로 이미 쉬고 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쉼이다.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게 진짜 평온이다. 지금 이 순간 바쁜 마음도 괜찮다. 쉬지 못하는 마음도 괜찮다. 그냥 이대로 괜찮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 몸은 멈춰 있어도 마음은 계속 바쁘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당연한 일이다.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쉬려 해도 쉬어지지 않는다. 그게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시대가 그렇게 요구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약해? 그렇게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쉬지 못하는 건 약해서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걸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바쁜 마음을 그대로 둔다. 지금 바쁘구나. 지금 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바꾸려 하지 않으니 애쓰지 않아도 된다. 고치려 하지 않으니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된다. 완벽하게 쉴 필요 없다. 제대로 고요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순간 바쁜 마음도 괜찮다. 쉬지 못하는 마음도 괜찮다. 그게 지금의 나니까. 언젠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그것도 괜찮다. 바뀌어야 한다는 압박, 나아져야 한다는 요구, 그런 것 없이 그냥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이다. 내일은 쉼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